자, 적분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분과 적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적분의 개념까지 공부하고 나시면 미분의 개념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선분과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적분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분은요, 우리가 넓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러한 길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이만 있지 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도용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러한 평면은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로의 길이하고 이러한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양자를 곱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4고 얘가 5라면 면적은 2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분의 경우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면 길이가 5라는 것만 있지 가로의 길이가 없다 보니까 면적을 구할 수가 없죠. 자, 이게 우리가 도형에서 얘기했던 선분과 면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분과 면적을 이제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개념으로 한번 사고해 볼게요. 미분과 적분의 개념에서 이 도형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큰 사각형의 넓이가 2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얘를 딱 반 잘랐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자, 넓이가 10인 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자, 만약에 이 사각형을 또 쪼개서 이렇게 쪼갠다면은 넓이가 5인 사각형 4개의 면적을 합해서 구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계속해서 쪼개나갑니다. 계속해서 쪼개나가요. 언제까지 쪼개나가죠? 영원히 계속 쪼개나갑니다. 계속 쪼개나가다 보면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겠죠. 언제까지 작아지겠죠? 무한소가 될 때까지. 이 작은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dx 무한소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작아지다 보면 결국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거의 이 선분에 가깝게 될까요? 그렇겠죠. 사각형이 좁아지고 무한소까지 좁아지면 결국 이 사각형이 너무 가늘어져서 사실상 하나의 선분에 가깝게 될까요? 자, 완벽하게 선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선분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그랬을 때 이 선분에 이렇게 선분에 가까워진 이 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한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작을 테니까. 왜냐하면 자, 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사각형의 넓이 역시 너무 작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으니까 아주 없는, 전혀 없는 0, 제로의 0은 아닌데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 선분 하나의 넓이를 무한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요. 이 원래 있었던 이 면적이 무수히 많은 얼마나 많은? 무한히 많은 이러한 얇은 사각형 또는 선분들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가 넓이가 무한소인 이 짝대기, 뭐 선분이라고 말해도 좋고 아주 가는 사각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 선분이 무수히 많아서 이 선분이 이 안을 무수히 많이 채우면 무한히 많이 채우면 아무리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값이 무한히 많이 모이면 어떤 하나의 면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거꾸로 하자고요. 자, 이 평면이 면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평면을 가로를 쪼개고 계속 쪼개면 하나하나의 사각형이 매우 얇아지게 될 건데 그 아주 얇아진 가로의 길이가 무한소가 돼버린 그 아주 얇아진 사각형은 사실상 하나의 선분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이 하나의 선분을 사실상 이 하나의 선분의 넓이를 무한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무한소의 넓이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이 모이면 비로소 하나의 면적이 나오게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로직을 기본으로 해서 적분 들어갈게요.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랑하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요 하방 면적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하방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곡선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는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이 안에다가 작은 사각형들을 채워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사각형을 채워 넣다 보면은 결국 얼추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채워놓고 난 다음에는 요 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구해서 합해주면 이 그래프의 하방 면적이 근사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왜 근사값입니까? 왜냐하면요. 사각형이 아직 충분히 작지 않다 보니까 이런데 아직 이렇게 측정 오차가 남아 있는 거죠.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사각형이 아직 너무 큽니다. 자,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를 구할 때 요거 하나의 넓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가로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하고요. 여기 세로의 길이를 fxy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x 값이 얼마가 주어지면 그때마다 y 값이 나올 테니까 자, y 값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때 x 값에 대응되는 높이가 나오게 되겠죠.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 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fx 곱하기 dx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x 높이 곱하기 가로값 델타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한 넓이를 사각형의 개수로 합해주면 하방 면적의 근사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각형을 더 가늘고 얇은 사각형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더 얇은 사각형을 채워 넣으면요. 이렇게 더 얇게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아까에 비해서 측정 오차가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까보다는 측정 오차가 조금 더 감소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더 잘게 채워 넣게 보면은 자, 점점 더 얇은 사각형을 채워 넣으면 결국 이 델타 x가 얼마까지 감소하겠습니까? 이 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까지 가늘어질까요? 얼마까지 작아질까요? 바로 무한소인 dx까지 작아지게 되겠죠. 로직 이해하셨습니까? 자, 델타 x가 dx가 될 때까지 사각형을 끊임없이 잘게 쪼개면 끊임없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줄이면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dx까지 작아지게 되겠죠. 무한소까지 작아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요 사각형 하나하고 지금 가로의 길이가 무한소인 요 사각형을 비교하면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구했던 사각형은 이렇게 꽤 통통합니다. 가로의 길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가로의 길이가 거의 0이야. 무한소기 때문에 거의 0입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따라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요. 뭐가 됩니까? 바로 요 아주 얇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적분입니다. 자, 적분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fx 곱하기 높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얇은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근데 이 사각형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무한개 들어있죠. 무한개. 이 구간 안에 무한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요. 자, A부터 B까지 A 구간에서 B 구간, A에서 B 사이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라. 바로 이게 적분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S, 요 S의 의미가 뭐냐면요. 적분하라, 다 더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게 적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하방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을 때 그 그래프의 하방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그 그래프 하방 면적에 아주 가는 사각형을 채워 넣는 건데 얼마나 가늘다? 가로의 길이가 무한소만큼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아주 가는 사각형을 무한히 많이 채워 넣으면 이러한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아주 밀착해서 빼곡하게 이 그래프 밑을 사각형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측정 오차가 없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나하나의 가느다란 사각형의 넓이는 fx 곱하기 dx인데 자, 이것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냐면 여기 시작하는 점 A서부터 끝나는 점 B점까지 이 그래프의 A에서 B 이 사이 구간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결국 이 그래프의 하방 면적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적분의 수식은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로직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